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하며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자식은 부모에게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몇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거리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생각 속에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자식과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 관계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별일이 없어도 먼저 전화를 걸어오던 아이가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먼저 전화를 겁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짧은 대화, 그리고 어딘가 급하게 끊기는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함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각자의 화면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색한 사이였나?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가족인데 어딘가 낯선 거리감,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괜히 잔소리로 시작했다가 대화가 더 어색해진 경험.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 바빠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자식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조정해 왔을 뿐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반복된 말투, 작은 기대와 서운함이 쌓이며 보이지 않는 선이 조용히 그어집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조금씩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말들은 부모에게는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는 조금씩 숨이 막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싸우지 않기 위해, 설명하지 않기 위해 그저 거리를 두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말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어들고 마음도 조용히 멀어집니다.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큰 사건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주 조용히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도 혹시 그렇게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화는 있지만 진심은 없고 연락은 하지만 기다림은 없는 관계. 그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속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식은 조용히 멀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해온 몇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식을 이끌고 결정하려는 태도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자식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식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지고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집니다. 도움을 주려던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조용한 기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말로 흘러나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부모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되고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어딘가에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서운함은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향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무심하니? 나는 너밖에 없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감정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3가지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관계는 분명히 변합니다.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까워지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가까워지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이 존중될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고 스스로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침범될 때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해도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의 부모는 가르치고 이끌고 보호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부모는 더 이상 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부모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선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삶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키웠으니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 시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삶은 더 이상 부모의 연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놓아주고 있습니까? 붙잡는 사랑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삶의 중심을 둡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짜 안정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지 않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계, 그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관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줄이고 질문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답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을 주기보다 상대의 생각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한 문장만 바뀌어도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표현을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작은 행동에도 감사가 생기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조금만 덜어내어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면 상대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무심하니? 대신 가끔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이 차이는 작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전혀 다르게 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서 채우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를 스스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즐거움, 가벼운 산책, 새로운 관심사, 그렇게 삶이 채워질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얻는 것.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다시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노년에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말, 익숙한 태도, 그리고 반복된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3가지는 조용히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놓아주지 못하는 태도. 이 3가지가 쌓이면 자식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덜 말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 하고, 조금 더 놓아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이해하려 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자식은 멀어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조절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서운함은 조금씩 줄어들고 이해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자식을 붙잡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은 부모입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깨달은 작은 변화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